지금 국민임대만 기다리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는 동안 월세는 계속 빠져나가고 생활은 점점 더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현장을 살펴온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말고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두 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몇 달째 결과만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 어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인의 어머님은 주거급여를 받으시면서도 매달 월세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다는 말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월세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줄일 수밖에 없었죠.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도 있었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매일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참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매입임대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셨고 기다리던 중 공실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를 하셨습니다. 월세 부담이 확 줄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지인 말로는 어머님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으셨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임대만 기다리지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월세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먼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는 이미 준비된 집을 임대하는 방식이라 새로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임대는 대부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땅을 구하고 설계하고 짓는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입주까지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매입임대는 이미 있는 집을 매입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공실만 생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시중 임대료 대비 약 3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매입임대는 15만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주거급여까지 받으시면 실제로 내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67세 김정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정호님은 서울 외곽에서 월세 45만원짜리 빌라에 사셨습니다. 주거급여로 32만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3만원은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3만원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임대에 신청했지만 예비순번이 200번 되었고 언제 연락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서 매입임대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5개월 후 연락이 왔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은 월세 15만원이었습니다. 주거급여로 전액 충당되니 실제로 내는 돈은 0원이 됐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월세 걱정 없이 한 달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월세 때문에 아껴왔던 반찬도 하나씩 늘리고 손주들 간식도 사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매입임대를 신청할 때는 모집 공고가 뜨면 주민센터와 LH 청약 플러스를 동시에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공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가 나면 보통 2주 안에 신청을 마감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증금 0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액의 보증금은 필요합니다. 대부분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이고 이것도 어려우시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입임대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평생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니 큰 장점입니다. 72세 이영자님은 이 부분 때문에 매입임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영자님은 그동안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재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 했던 겁니다. 이사할 때마다 몸은 힘들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장 보러 가는 슈퍼도 찾아야 하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로 이사한 뒤로는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동네가 내 동네라는 느낌이 들고 이웃과도 친해지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주 이사하는 생활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매입임대는 그런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세임 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이미 정해진 집 중에서 배정받는 방식이지만 전세임대는 조건만 맞으면 내가 원하는 집을 골라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원하거나 병원 가까운 곳을 원하거나 자녀 집 근처를 원할 때 전세임대가 유리합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세금의 2%에서 5% 수준입니다. 만약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이라면 본인 부담 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본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내는 구조입니다. 이 월세도 주거급여로 충당할 수 있으니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63세 박미숙님은 전세임대로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직접 골라 입주하셨습니다. 박미숙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은 4층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외출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도 커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세임대에 당첨되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다니며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엘리베이터 덕분에 외출이 쉬워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세임대에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돼도 60일 안에 집을 못 구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 전세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전세 계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LH와 계약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전세임대 입주율은 약 절반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첨됐지만 집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고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만 믿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61세 최정수님은 전세임대에 당첨됐지만 집주인 거절로 입주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정수님은 당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을 알아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LH 전세라는 말에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두 집주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꺼려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60일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입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분은 그때 정말 허탈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첨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임대를 준비하실 때는 당첨 후 즉시 집을 물색하고 부동산과 적극 소통하셔야 합니다. 여러 후보 주택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해도 바로 다음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또 부동산의 LH 전세임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왜 거부하는지 이해하고 그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설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하는 조건의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전세임대는 준비만 잘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첨 이후 준비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이제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시에 여러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국민임대와 매입임대는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만 기다리다 시간을 잃지 마세요. 모집 공고 일정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한 가지만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69세 윤성희님은 이 방법으로 빠르게 집을 구했습니다. 윤성희님은 처음에 국민임대만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임대가 제일 좋다는 말을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매입임대 공고가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신청했고 3개월 뒤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국민임대만 기다렸다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두 번째로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주민센터는 긴급 주거 지원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지 않으면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하세요. 최근 주민센터 상담 받아보셨나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역별로 어떤 임대주택이 공실이 생겼는지, 어떤 제도가 새로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연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한영수님은 주민센터를 매달 방문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영수님은 혼자 사시는데 인터넷을 잘 모르셔서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어떤 달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정보를 알려줬고 어떤 달에는 매입임대 공고를 안내해 줬습니다. 덕분에 놓칠 뻔한 기회를 여러 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활용을 점검하세요. 주거급여로 월세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급여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최대 3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급여 산정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계산된 경우도 있으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세임대는 준비된 사람만 도전하세요. 집주인 설득이 핵심입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여러 곳과 동시에 연락하세요. 전세임대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전세임대는 장점이 많지만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60일 안에 집을 구해야 하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미리 어떤 동네에 살고 싶은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해 두세요. 65세 서명자님은 전세임대 당첨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서명자님은 전세임대에 지원하면서 이미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첨되기 전부터 조건에 맞는 집 목록을 만들어 뒀습니다.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알아둔 집들 중에서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한 곳을 찾았고 한 달 만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는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LH 청약 플러스 마이홈 포털을 활용하세요. 소문과 광고에 속지 마세요. 공식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특히 광고처럼 보이는 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주택 신청에는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인 LH 청약 플러스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모집 공고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 들어가 보면 익숙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임대만 기다리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만큼 생활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함께 준비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잘못된 상식은 기다리면 언젠간 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선택은 지금 가능한 제도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믿고 기다리다가 몇 년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민센터나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해서 매입임대 공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고가 나와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고, 아직 없다면 언제 나오는지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급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거급여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상황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